아니, 담배 왜 피는지 몰라. 아, 담배를 왜 피우는지. 담배니까 피우죠. 피우라고 만들어가지고. 아니, 그쪽 봐봐. 막 새까만 네 속에서 얼마나 까먹고. 냄새나고, 저도 사실 담배를 피웠거든요. 거의 한 30년을 피웠는데, 어느 날, 냄새나고, 지저분해가지고, 많이 끊어야 되겠습니다. 지저분한 걸 느껴요? 아니, 안 그리고 사실 저는 뭐, 담배를 평상시도 하루에 5개 이상을 안 피웠어요. 그래. 그래도 냄새나니까 봐야더라고. 특히나 호라비로 사니까. 안 그래도 호라비인데, 냄새까지 맡기면 안 되겠다 싶어가. 그렇지. 그래, 끊은 지 벌써 한 7년? 본인이 안 풀어. 한 7, 8년 됐죠? 아유, 못 따라가고 있어. 뭐가요? 아니, 길가에서 담배 피우면. 아, 예, 예. 뭐, 저도 이제 담배 끊고 나니까 옆에 담배 피우는 사람 있으면 막 싫어요, 냄새가. 그게 저 인간의 마음이 그렇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인연 따라가는 게. 한 번은 택시 할 때 아가씨가 탔는데, 그때 이제, 여름이, 가을로 되고 이제 추워질라 그럴 때예요. 근데, 아나운서, 음악 프로그램에 이제 DJ가 뭐 글을 읽는데, 벌써 가을이 짙어지는군요. 우리가 옷을 딱 두텁게 입어야 될 때네. 이러면서 참 인간은 간사합니다. 저 얼마나 해도 막 덥다고 물에 뛰어드는더니 인생 간사하게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게 하길래 내가 아가씨한테 저놈 미친놈이라. 사람이 상원인데 그럼 상원의 동물이 그럼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는 게 당연하지. 그걸 간사하다 하면 그게 어떠냐 아니가. 그죠? 아가씨가 맞아요. 그래 우리 상원 동물인데 그래 겨울이나 여름에 똑같이 벗고 있으면 그걸 죽으라는 얘기지. 진짜 그만 싫어요. 그죠? 감사하다 소리. 그게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추우니까 입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추우니까 입어야 되죠. 그걸 왜 감사하다 그러지? 그게 쓸데없는 그렇게 효 이런 데 있잖아요. 변함없다는 데 대한 어떤 모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변하고 변해야죠. 계절이 변하는데 내가 변해야 되지. 그리고는 막 아저씨가 깔깔 웃고 갔지. 그렇죠? 아저씨 짱! 인간들이 지었는 어떤 변치 않는 무엇은 다 사기입니다. 다 변합니다. 근데 변하는 걸 알 때에 안 변해요. 내가 자주 쓰는 말이 그거잖아요. 난 사람의 마음을 안 믿는다는 거. 사람을 이렇게 보고 내가 의심하지 이렇게 안 믿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하는 걸 믿어요. 있잖아요. 우리 영원히 면치 말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절대 안 믿습니다. 왜?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영원히 변치 않을 수가 있어. 근데 만약 그 말을 믿어버리면요. 여기까지 서로 변하면요. 그때부터 원망을 해. 니 변치 말자 했잖아.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안 믿기 때문에 당연히 변한 게 당연하니까 내가 배신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미움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건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던 거예요. 이게 여여거든, 사실은. 근데 여여의 모양을 지으면 그때 여여하지 못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늘리니까. 그러니까요. 변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밖에 비 안 와요? 예, 안 오네요. 밖에 비 안 와요? 예. 똑똑한 사람일수록 사실 잘 들어줘야 되는데, 똑똑하면서 잘 들어주는 덕목을 가진 사람이 참 보기 힘들어요. 등장이 참. 그래서 또 또 반대로 성원일수 그런 점을 이해하고 또 들으면 또 좀 덜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좀 좋긴 하겠지만 참 드뭅니다. 드라마에 있잖아요.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내가 스스로 멈추거든요.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그 한문을 배울 때 이제 대학 한문이라는
대학 교양 과목 한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보면 어떤 이제 경주에 사는 어떤 사람인데 하루는 그 자기가 씨앗을 심어놨는데 이게 빨리 안 자란다고 조금씩 뽑아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는 집에 와가지고 원래 일만 했다. 개운하다가 잤는 거야. 아침에 나가니까 다 말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잘못하면 뽑아줄 수 있어요. 못 기다리는 게 때문에. 그렇게 계속 들어줘야 되는데 딱 들어보고 신통하니까 그렇지 그래 그건 이거 약간 무슨 설명해줘 보는 거야. 말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오랜 습관이 있다고. 제가 하면 그러면 옛날에 젊을 때나 이럴 때 되게 답답한 친구가 하나 있었던가 보다. 되게 답답한 친구한테 한번 대면 그런 것이. 아니 그 전부터 있었겠죠. 되게 답답한 친구가 있어 한 뒤면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뭐 하면 막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조금만 말하면 심통이가 막 설명하고 이래 버리거든. 그래가지고 위험하고 안 좋은 버릇인데. 상대방 그가 바로 내 거잖아요. 상대방이 답답하다는 거는 나의 모습이 거기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내가 답답해한다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내 모습이 상대방한테 비춰서서 답답함도 있지만은 상대방이 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식대로 해석할 때 답답해요. 근데 거의 한두 번은 괜찮은데 그것이 중복이 되면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 오래 살다가 같이 가족이 되다 보면은 저 사람 원래 그래 그러고 막 나중에 포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이 때로 이제 그런 것들이 때로는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니 그렇기 때문에 마천마디만 듣고 니 그렇지 하고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신통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서도 안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 습관화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렇지만 상대방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이라서 답답한 거는 특히 부모 자식 간에서 그걸 많이 느껴요. 특히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는 이유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내 모습이 그 자식이 그대로 갖고 있을 때 제일 밉거든. 근데 그거를 자기를 못 보고 이제 자식을 막 미워하는 거지. 그런 경우가 있긴 하죠. 그 외에는 부부 간에는 그런 게 잘 없을걸요. 집에서는 말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밖에서는 막 너무 막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막 말을 굉장히 멋있게 잘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 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남편이요? 네, 예전에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내가 나한테 무슨 큰 결점이 나한테 잘못이 큰 게 있나 보다. 분명히 그렇지 않은 문제를 이렇게 막 많이 밖에서는 얘기하는데 안에서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인데 난 젊을 때 대학생 때 집에 가면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말이 통하는 사람도 없었고 말을 알아들을 사람도 없었고 말을 나누는 사람도 없었어요. 형제들은 어리고 아버지는 맨날 폭력을 휘두르고 엄마는 오직 형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 근데 밖에 나오면 얘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여동생들은 오히려 나를 아주 말 없는 듬직한 사람으로 알아요. 그럼 나는 안 그렇거든. 그냥 사귈 수 있는 많고 말도 말하고 잘하고 이런 그런 성격인데. 그냥 인기가 많아. 여자한테 남자한테 인기가 많고 막 최고야 그냥. 봉사도 잘하고. 근데 지금 전혀 아주 입이 탁.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연인인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별명이 곰이었어요. 곰이면 곰이상이잖아요. 무직하고 말도 없고 조용한 성격이잖아요. 내 별명이 선생님 곰이었어요. 그렇게 안 보여. 그 이상하죠? 지금 내 모습 보면 알거든. 아니 그 밖에 나가면 내가 곰은 안 해. 절대 집에만 들어가면 곰이야. 그렇게 집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우울하니까 말하고 싶은 게. 사람에 따라서 그게 근데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떻게 뭐 세상 사람이란 게 생각이란 게 얼마나 복잡한데. 지금 자리마다 되게 많이 변하거든요. 예? 자리마다 사람마다 각각이에요. 어디 가서는 좀 높은 쪽으로 좀 모질에는
잔기가 조금 묻었거든요. 좀 크게 말씀하시죠. 어디 가면 되게 수다스럽고 어디 가면 단 5분도 못 견뎌요. 그 분위기를 맞지 않은 사람이랑 있으면. 그건 깨달은 사람들이 보통 그런데 인연 따라 하거든요. 깨달은 사람들이 막 인연 따라 해요. 어떨 때는 막 졸랑대다가 어떨 때는 조용하고 이래요. 다 그렇지 않나요? 2년 따라. 송현지 씨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를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인천에 살면 돼요. 고칠 생각도 없고 고칠 생각도 없고, 그거 험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억지로 하려 해도 되지도 않고. 중요한 거는, 여기는 사실은 법을 공부하고 깨달음을 공부를 하잖아요. 성격 고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저도 내가 그 본문에서 잠시 얘기했지만, 달마 조사가 이런 말 했다잖아요. 아까 뭐 여기서 얘기했나? 일반 사람들도 견성하면 불사가 되고 깨달을 수 있다고 했는 거는, 거기서 말하는 거는 성욕이 있고 없음을 얘기 안 했다 했거든요. 깨달음을 중요하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수다 떠는 것도 깨닫고 나면은 그 수다도 자연스럽게 떨어요. 근데 그것이 법에 맞게 떨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걸 다르게 쓴다면, 그렇게 이래요. 깨닫기 전에 허물이 됐던 것이 깨닫고 나면 다 교재로 써요. 도둑질 하다가 깨달은 사람은요, 도둑놈을 잘 교화시켜요. 주먹질 하다가 깨달은 사람은 그 묵질하는 잘 교화시키거든. 그러니까, 그거 성격이라든지 자기의 이런 것도 이제 깨닫고 나면 어느 정도 이 관심이 내한테보다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을 잘 써야 또. 절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성격을 고치는 곳이 아니고 이 법을 깨닫는 곳이기 때문에. 깨달아지면 저절로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할까 걱정하지. 성격이 어떤 게 이렇게 말도 안 할 뿐더러 티박도 안 줄 뿐더러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와서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왜 깨달은 분들이 왜 안팎이 사라졌다 그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안팎이 없으니까요. 안팎이 사라졌는데 뭐 청정하다는 둥, 뭐 평등하다는 둥 그렇지 않는데 왜 평등하다고 하느냐. 그거는 그 사람들이 평등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아니, 오늘 또 계속 내가 얘기했던 것이 우리는 이 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굳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걸 벗어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억으로 다룰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돼 있다 하는 가장 원론적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원론적인 것을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원론적인 걸 알면은 그렇게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하고 싸우고 시험장을 찢고 뽑고 싸워도 헤어질 수 없는 존재고 떨어질 수 없는 존재를 진짜 뼈저리게 알면 싸울 일이 별로 없잖아.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거고. 근데 그것에 대한 유대감이 적기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것에 대한 유대감이 강하면은 그렇게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이 우주가 형제만 사는 거야. 형제에서 밀려나면 살 곳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싸우겠어요? 싸워야지 대로. 아니면 국평선은 자기 못 사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사부터 뭐 얘기하려고 하다가 자꾸 다리 생각나면 얘기하면 되고. 그분은 너무 깨달으신 분들이 너무 해설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다 풀려. 그 얘기구나. 그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원래 그래요. 원래 한 법이기 때문에. 한 법이기 때문에 평등한 것이지 평등해서 한 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는 자꾸 깨끗이 생각하는데 한 법이기 때문에 평등한 것이지 평등해서 한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등해서 한 법인 것 같으면요. 사람 자꾸 평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유의가 돼.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안 해도 원래 한 법이기 때문에 평등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등을 받아들이면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똑같은 말 같아도.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팎이 없다? 안팎이 원래 없어요. 우리가 보는데 안팎이 있습니까? 그 육조현흥이 이제 어떤 사람이 오니까 불자 알죠? 왜 그 먼지털이. 먼지털이가 불자가 원래 그 먼지 털듯이 마음의 번뇌와 털을 티끌 튀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 불자를 딱 씌워보면서 보았느냐 하니까 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씩 던지고는 보았느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몸 앞에서 봤나? 몸 뒤에서 봤나? 이렇게. 보는 데는 앞뒤가 없습니다. 왜? 자성은 하나기 때문에 앞뒤가 없어요. 안팎이 없어요. 안팎이 사라졌다 이 말도 같은. 사라졌다는 건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사라진 게 아니고 원래대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사라졌다라고 얘기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도 사라졌다 하면 있지도 않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라졌다는 건 원래로 자기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깨구리가 원래와 사람이서 깨구리가 왕자가 됐는데 깨구리가 사라졌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원래 내 몫이 사단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왕자가 되었네 아니잖아요. 내가 원래대로 내가 됐네 이거지. 원래대로. 그러니까 안팎이 사라졌다는 거는 내가 왕자가 되었네라는 말이거든요. 티끌같이만 미묘한 차이가. 그게 인간의 생각이 그것 때문에 자꾸 헷갈리게 한다고요. 그럼 내가 왕자가 된 거예요. 자, 내가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왕자가 된 게 아니고. 근데 안팎이 사라졌다는 것은 자기가 이때까지 없던 것이 새로 생겼네라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듣는 사람은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생사가 열반인데, 생사가 열반인데 생사를 여의고 열반이 된다는 식이거든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그렇게 안팎이 사라졌네. 이거는, 생사가 사라졌네. 그래 열반이 이게 아니고, 생사 자체가 열반인 거다. 안팎이 없는 게 바로 이 법이에요. 원래가. 그 대성과 소성의 관계에서 상대성이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전체가 다 같다. 동등하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열반경에서 일체 중생 신류 불성을 일체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는. 이 자체가 다 불성이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불성이 안에 내 안에 불성을 갖고 있어서 내 안에 어디 불성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차이예요. 이 말이 이해할지 몰라도 그 미묘한 한 차이가 분리가 돼요. 안팎이 사라졌다 하면 안팎이 있었는데 사라졌다. 처음에는 한수씩 왔을 때 요만한 새싹 같은 거 하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공부를 계속하다 보름이 다 끝나게 되면 요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지만 또 깨달은 사람은 또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깨달음이 사라졌다는 말은 깨달음이 있다는 전제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라졌다는 것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성이 있다는 것은 불성이 없다는 전제하기 때문에 불성 없는 곳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이지만 그걸 어떤 사람은 다른 경우에서는 일체 중생 실계 성불을 또 모든 중생이 원래 깨달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기에 더 분명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류 불성이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쫙빠지 고생을 하고 수행을 하잖아요. 이 불성을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불성 찾으려고. 그 한 티끌 같은 그 차이가 온 사람들을 전부 다 힘들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팎이 사라졌네. 이거 사라지게 하려고. 사라지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없는 건데 몰라요. 안팎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래 말할 때 안팎이 있습니까? 말할 때 말할 때까지 없지. 말에 안팎이 없잖아요. 행동할 때 행동에 안팎이 없잖아요. 안에 들어가도 안팎이 없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안팎이 없잖아요. 밖에 나오면 방언이 안팎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안팎이 없어요, 삶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안팎이 없어요. 원래 없어요. 매 순간 그것밖에 없지. 매 순간 그거면 안에 있으면 안에 있고 그 밖에 있으면 밖에 있지. 안과 밖이 한목에 같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팎이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때로는 안이라고 그러고 때로는 밖이라고 그러고 때로는 위라고 그러고 때로는 밑이라고 그러지. 그 밑이 안팎이 있고 안에 안팎이 있고 밖에 안팎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은 매 순간 하나밖에 못하잖아요. 그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일행삼매예요. 같은 말이라. 일행삼매가 뭐예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원래 일행삼매라. 두 가지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매 순간 한 가지밖에 못해. 그런데 그거 다시 일행삼매를 하려고 할때 생각이 둘로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일행삼매를 하려고 하면 생각이 갈라져요. 모든 경우에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자꾸 모양을 지어가고 일행삼매를 하려고 그러고,
그 보시를 하려고 그러고, 오늘 얘기도 바로 그거거든. 있지도 않는 거 자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너무 오래 물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한 5분도 안 걸릴 걸 꺾을걸? 내 말을.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럴 거예요. 찰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억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마치 선후좌우가 다 있는 줄 아는데 매 순간 그것밖에 안팎이 없어요. 전후좌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도예요. 그래서 그 도덕도 요문론에서 누가 대주회의 스님한테 중도가 뭡니까? 이렇게 가장자리다. 극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중도는 중간이잖아요. 근데 가장자리라고. 양변이다. 가장자리 가면 가장자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서 중간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가장자리가 중간에 있게 돼. 근데 이건 시차적인 문제고 이거 없애고 그 순간은 가장자리밖에 없잖아요. 그게 무슨 가장자리가 양변이 있어요. 그거밖에 없지. 그게 중도라. 우리는 매 순간 그거만 다, 매 순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중도고 안팎이 없고 오직 그것밖에 없는. 그게 중도고 안팎이 없는 거예요. 항상 중간. 앞뒤가 없는 거고. 예. 그겁니다. 자, 이제 갈 때가 됐네요. 감사합니다.